처음에 이제 요리 배우러 갔을 때 2013년에 네. 15년 그랬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런 마르쉐라는 이제 농구시장에 가서 이제 요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르쉐라고 하는 그 시장 안에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나간 물품을 파는 거, 요리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신 건데 이야기하고 레시피 이식기하고 해서 친구랑 책을 만들었어요. 궁금하시면 보실 수 있나요? 네. 오늘 마음 편하신 거예요? 네. 아니야. 축하드려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거의 다 마음 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했었어요. 오늘은 아주 인기가 좋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인기 너무 좋네요. 장균이 후무스? 네, 후무스 원래 중동 소스인데 우리나라 서리태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중동에서 먹는? 네, 후무스가 원래 중동에서 그렇죠.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소스로 만든 거고, 네. 고물성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 유기농 토종 생강으로 만든 청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명귤이라고 하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 향긋한 감귤을 넣어가지고 껍질째 유기농이니까 껍질째 넣어서 약간 이제 시원한 맛으로 같이 드실 수 있게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없지만 현장 먹거리들이 있었어요. 스테이 만두 엠바나다라고 해서 빨리 왔어야 됐는데.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봄이니까 봄에 넣은 진학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대표님이 마르쉐에 나가셔서 정말 많은 걸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점을 해서 그냥 돈을 번다 이런 개념도 있고 소비자를 만나서 그 어떤 반응을 듣는다.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마르쉐를 통해서 거기 있는 농부님들과 교류하고 출점하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많이 왔다. 이 먹거리의 식생활 문화의 건강한 생태계를 갖추는 거, 구축하는 거에 내가 좀 이바지해야겠다, 기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어떤 의미 있는 분을 만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마르쉐에서.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올리브유가 있는데 이 올리브유하고 관계가 되죠? 네, 맞아요. 네. 네. 보이시죠?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마르쉐하고 어떻게 관계가 된다. 네. 마르쉐에서 이제 손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스페인의 그런 유기농 올리브유를 이제 수입하시는 회사고, 이름은 이제 올라베르데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요리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이 올리브유 수입사와 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그 농장의 그것과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올리브 농장의 수확기에 이제 농장을 방문할 때 이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올리브유 농장에도 가보고 이제 가서 생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직접 인터뷰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수입하시는 어떤 분이 네. 마르쉐라고 하는 장터인 거죠. 네, 마르쉐 회화였나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일주일에 몇 번 열리나요? 그거는 한 달에 한 3-4번 계절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왜냐면 한 달에 3-4번 열리는 그러니까 해화역의 대학로 서울로 하면 네. 이게 꼭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제 대표님은 서울에 주로 이제 출점을 많이 하셨었죠. 네. 뭐 성수에서도 하고 네. 뭐 인사동에서도 하고 네. 그게 마르쉐가 프랑스어로 시장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장 앳 해화 뭐 이런 브랜드로 아까 뒤에 장소를 붙여서 마르쉐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제
되게 유명한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로컬 지역의 농부님들이 본인이 그 생산한 뭐 키위, 뭐 감자 아니면 뭐 감자 샐러드, 뭐 스페인 요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출점을 하시는 거예요. 수공예품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출점을 하시곤 했는데 그날 이 올리브유를 수입하는 어떤 유통 기업 대표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네.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철학이 비슷하고 하여서 음. 어떤 관계를 갖게 됐나요? 네, 지원? 아니면 네, 그래서 올리브유를 이제 선물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거나 요리 만들 때 이제 질 좋은 올리브유를 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되도록 많은 네. 재료들은 이제 가까이 나는 국산의 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지만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페인 거를 수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네. 스페인 네. 하면 올리브죠. 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되게 친환경적인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농장이어가지고 당연히 네. 유기농이고 그런 생명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톡착종과 올리브 밭에 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동식물들을 보호하면서 그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네. 또 뭐 올리브가 사실 그런 전기도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도 많이 필요한데 그뭐 자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자가 생산한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곳이라서 또 그런 취지도 이제 맞고 해서 예, 그렇게 이제 관계 맺으면서 네, 친구처럼 올리브유를 아니, 알려드리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는데 올라 메르테라고 하는 수입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르쉐에 출점을 네.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런 셀프 파이러스를 통해서 우연하게 이런 기업을 만나게 됐고 네. 서로 그 철학이 공유되면서 올리브와 올리브유를 무상 제공하겠다.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하면서 좀 홍보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그쵸. 거니까 네, 네, 네. 사용해라라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스페인에 네, 같이 맞아요. 가서 네. 직접 농장도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태계로 농부와 소비자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네,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가서 어떤 걸 보셨고 어떤 인상 깊었던 건 뭐다.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많은데 네. 일단 이제 그 올리브유 농장에서 그 지역의 그런 토착종 그리고 다양한 품종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뭐 어떤 품종은 이제 그런 관계 시설조차 네. 그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런 그 비에만 의지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작물이 그런 품종도 있는데 그 품종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굉장히 그런 강인하게 자라난 작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기후위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후변화에도 오히려 잘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토착 작물을 보신 거예요? 예, 그런 뭐 다양한 품종 뭐 그런 거를 봤고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봤고 또 이제 그 사실 스페인 유기농에서 굉장히 선구자적인 분들이어가지고 원래 요 전때에서부터 유기농을 해오셨던 분들이라서 그러면 네. 이 네. 올라 베르테가 그 농장 주는 아니죠? 네, 그렇진 않고 네. 농장의 이름은 루케 에콜로히코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주변 농부님들에게 그런 본인들이 이제 쌓아온 노하우나 지식 같은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그러니까 그냥 농업이 혼자서 그냥 그 유기농으로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어떤 인프라? 예, 인프라, 농민 뭐 지원 정책이나 뭐 다른 농민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리. 예, 유기농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읽어 나가시기 위해서 막 그런 이제 탄소 발자국 측정 이런 것들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인들이 그거 하는 데를 찾아서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거 와서 이런 거 측정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많은 그런 지역 정치인분들에게 왜 관행농보다 유기농이 우리 지역 사회에 이로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득을 하고 예, 또 주변의 농부님들을 또 이런 게 더 좋다는 걸 또 설득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도 그런 친환경적인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인정받는 농가로서 이제 자리할 수 생산가로서, 있었다? 네, 자리할 수 있으셨던 거라서 되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고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을 그런 어떤 그런 건강한 음식으로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때에도 네. 그런 부분을 두루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코르도바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네. 남부 지역인데 네. 제가 또 그 북부 지역에 예전에 공부했었던 데도 이번 스페인 간 김에 이제 가보셨어요? 네,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큰 기업에서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직원 식사로 막 하루에 800명 정도 이렇게 먹는 그런 규모로 기꺼이 그런 약간 어쨌든 관행농보다는 훨씬 더 비쌀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구입해서 직원의 그런 복지와 그런 지역사회에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그렇게 식사로서 제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놀라고 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으면은 농부님들 되게 소규모로 농사 지으시는 유기농 농부님들 보면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으셔서 판로가 잘 없고 너무 이게 기존의 유통 체계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농이기 그런 위생이고,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라서 또 안 되고 이런 좌절하시는 모습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런 건강하게 잘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바로 해서 먹을 수 있고 그런 탄소 발자국을 예, 줄일 수가 줄일 수 있다.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네. 생산한 농산물이 그 네.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뭐 직장인의 식당에서 이용하거나 유아 그 어린이집의 식당으로 맞아요. 이용하거나 네. 이렇게 소농들에게는 판로가 생기는 거고 네. 그 음식을 먹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네. 우리 친환경 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유통이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다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지역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런 것을 보시고 네, 맞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감화를 받았다. 네, 맞아요. 이런 뜻인가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약소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뜻이 맞는 분들을 많이 찾고 그분들과 같이 조금이나마 그런 우리의 일상, 매일의 일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우리 주변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후 미식이 네, 그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후 미식 연구회를 이제 저희가 조직을 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도 매일매일 어떤 걸 사서 먹으면 좋은지,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은지, 또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은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서, 그러니까 활동으로까지 나가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그러면은 네. 남양주시에서 그 도시재생 사업을 받았나요? 남양주 네, 시에서 맞아요. 받았나요? 네, 맞아요. 시에서 그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여기에서 기후미식회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거를 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건강한 생태계, 식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없을까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고 음식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 음식을 좀 이렇게 이웃 나눔도 해보는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그것을 직접 좀 더 확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마하키친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나요? 네, 이름이 뭐죠? 마하 기후미식 연구소. 아, 맞다. 마하 기후미식 연구소. 네. 왜 웃으십니까? 말하고 나서도 창피해가 들어가지고. 네. 네. 마하 기후미식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기후미식 활동을 좀 더 네. 확산하겠다 네, 이런 맞아요. 뜻이죠. 네, 네, 맞아요. 네. 올해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는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마르시에서 이제 알게 된 이제 양평 부용리의 김현숙 농부님이라고 하시는 네. 이 농장의 이름은 봉금의 뜰이고요. 네. 봉금은 이제 어머님 성함이 한봉금 여사님이셔가지고 네. 봉금의 뜰인데 이제 거기서 2년째 이제 텃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대표님께서요? 네, 그래서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처럼 이런 요리사도 있고 아니면 뭐 문화기획자도 있고 네. 또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아, 뜻이 맞는 커뮤니티가 네, 있군요. 맞아요. 네. 거기서 이제 느슨하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진짜 가끔이긴 한데 농부님이 또 여성 농부님이시다 보니까 또 네. 무경운으로 하시고 네. 당연히 친환경 뭐 무제초제 무화학비료 뭐 무농약이다 보니까 네. 손이 되게 많이 간 농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손 보태드리는 일도 어쩌다가 하고 농부님은 근데 저희한테 너무나 그 농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막 아. 땅도 주시고 모종도 주시고 씨앗도 주시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거기서 그래서 그 텃밭을 네. 가꿉니까? 그 네, 커뮤니티 분들이 맞아요, 주 맞아요. 1회 모여서. 네, 네. 근데 저 너무나 신기한 게 거기에서 저희가 이상하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막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제 그 밭에서 느끼는 행복을 서로 다 이제 가슴 안에 느끼게 돼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들 농부님이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봉금의 뜰 레시피라고 해서 네. 이제 뭐 진짜 요리 만드는 레시피도 되고 네. 뭐 인생 레시피도 되는데 아무튼 그 책을 같이 만들기로 해서 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이 텃밭을 가꾸면서 느꼈던 행복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나요? 어떤 네, 내용이 네. 담겨 있나요, 여기는? 처음에 앞부분은 이제 농부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네. 네, 농부님이 어떻게 해서 농사를 이런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셨는지 이런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사의 기쁨을 나눠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저 앞에 있고 이제 농부님의 추종자들, 농부님의 손에 이끌려 텃밭으로 하나둘씩 들어오게 된 이제 사람들의 간증과서 같은 그런 고백이 이제 많이 있어요. 고백이 9명인가? 뭐 하여튼 가령 어떤 겁니까? 어떤 네. 간증을 합니까? 이제 뭐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떤 그런 재료에 대한 이해나 뭐 그런 좋은 재료는 역시 건강한 땅과 농부님의 철학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거를 정말 몸소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몸으로 이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네. 그것이 표현된 이제 음식을 하게 되면서 뭐 음식의 세계가 또 이렇게 뭐 깊어지고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담긴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거의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3분의 1을 버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예전에 그런 우리 전통 농업 방식에서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다 잘 퇴비화해서 땅으로 네. 돌리고 하는 순환이 이제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퇴비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물을 가지고 잘 발효를 해서 네. 퇴비로 만들어서 어떻게 또 다시 땅으로 가서 농사에 활용하는지 뭐 그런 레시피도 있고 또 문화기획자 분은 또 이제 그
밭에서 이제 그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문화 활동을 계속 이제 만드시는데 그 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 활동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적은 레시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요. 네. 레시피의 그 해석이 네. 굉장히 네. 폭넓군요. 네. 하지만 진짜 그냥 음식 만드는 레시피. 저는 이제 요리사니까 음식 만드는 레시피. 네. 카레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작물로 카레를 네, 만들고 네. 예. 이렇게 그 첫 번째 책 말고 두 번째 책이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올해. 네. 올해 몇 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4, 5월 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 정말 마르쉐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네. 네, 그 이태리 요리사 그 이현승 셰프님 만났을 때 처음 이제 앞으로 마르쉐도 나가봐라, 공유 주방의 셰프를 구하니까 어떻게 좀 만나봐라, 뭐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좀 길을 조금 가르쳐 주신 분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스페인 그 올리브유를 유통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지금 협찬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예, 협찬을 받는 분이 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금애들이라고 하는 봉금님, 그 농부님을 또 만나서는 커뮤니티도 생기고 그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데 지금 굉장히 또 도움을 받고 함께 해 나가는 지원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여기서 그 이제 대표님이 그 자기가 이렇게 어떤 세계를 추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까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네. 삶에 영향을 많이 준 책이 있으면 하나 여기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있나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일 것 같은데요. 네. 그 헬레나 노르웨이 호지님의 오래된 미래.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언급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환경 과목이 있었는데, 네. 예, 그때 처음 읽게 된 책이었고, 예, 저는 뭔가 그런 뭐 성장, 개발 그런 이제 가치관으로만 살아오다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해준 그런 책이었고, 진짜 중요한 게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거를 질문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것이 네. 제가 이제 그 농부의 도시락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 헬레나 노르웨이 호지 그 공식 계정에서 우와! 왜 그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도시락에 뭐 로컬 뭐 재료 원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지역화하는 지역 커뮤니티 만드시는데 되게 그 이제 그런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로컬 재료를 가지고 뭐 만든 아름다운 뭐 도시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아이고 진짜 승복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은 직접 쓴 건 아니시겠지만 직접 쓰셨겠죠. 그럴까요? 네,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되게 그런 도시락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것도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분에게 그런 댓글을 다루셨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도 인정하는 바로 그 도시락? 아무도 모르지만. 네. 네. 엄청납니다. 네. 영향을 받았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간추려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책에 보면 그 라다크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행복해지지가 전혀 않잖아요. 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서로 돕는 그런 전통, 그런
강한 그런 연대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비로소? 자본주의 때문에 네네.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걸 돌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뭐 물질적인 부분이나 뭐 사회 그런 출세 지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게 우리 인간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큰 그러니까 질문이 됐어요, 저한테는. 네. 그 고등학교 때 읽고 감화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찌 보면 진짜 그 10년, 20년 가까이 네.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까지 내 인생의 질문이 되고 화두가 된 셈이다. 이렇게 갑자기 느껴지네요. 네, 네, 네. 예, 예. 진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그때 갖게 됐고, 지금도 요리를 통해서 그 질문을 지금 계속 이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식재료라고 하는 농부들이 생산한 이 로컬의 재료들이 그냥 가격으로만 가치가 매겨지고 있는 지금의 이제 현실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소비자들에게까지 오기까지 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거기에 좀 기여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기후미식 연구소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 질문을 지금도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 일에 대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까도 또 긴 시간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세계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면서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을 계속해서 셀프 파일럿 하면서 고민하고 또 한 발 나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의 철학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좋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꼭 돈의 양일 수도 있고 내가 뭐뭐 할 정도라면 뭐 이런 얘기일 수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그 옛날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속 가능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그 지속 가능함이 그런 어떤 지구 환경적으로 이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지속 가능함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전 지금 제가 생각하는 또 지속 가능함은 또 지속 가능함의 또 다른 뜻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이 계속 되기 위해서 되는 것에 대한 지속 가능함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어떤 네. 기반이 있어야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할 수 네, 있느냐. 네, 맞아요. 네,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하나가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함이고 그런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돈이 돈이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후반부 말씀하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식생활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식생활의 식문화의 건강한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네. 얘기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런 건강한 음식 생태계? 건강한 음식 생태계. 네. 그러니까 밭에서 땅에서부터 네. 우리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을 계속 지속 가능할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그게 사회적인 가치로 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제 니즈로 인정이 돼서 음.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설명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마르쉐에서 또 이렇게 공감하는 어떤 협찬사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 이제 작년에 했듯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후미식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딴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예, 올해는 그런 활동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예. 1인 가구의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이 네. 기후미식 활동의 일환으로 네. 하나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네. 또 지원 사업 하나 이제 또 준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동네에 네. 그런 그 청년 모임에 나이가 제한이 다행히 없어서 가입이 돼서 그 모임에도 좀 나가서 네. 또 청년분들과 친분도 쌓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또 초대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한번 이제 연말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분들이랑 비건 요리 교실 했었는데 좋아하셨어요. 마하키친 공간에서요? 네, 되게 좋아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바로 방향으로 해보려고. 그리고 또 무슨 지역 돌봄? 네. 뭐 먹거리 돌봄? 이런 사업이랑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도 계속 알아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아까도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드리고 또 네.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공의 의미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지원금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페이퍼를 써서 지원 사업을 딴에서 셀프 파일럿을 해보는 이런 루트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이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작년 5월, 23년도 5월에 대표님이 이제 출간하신 이 책이 있어요. 나를 만드는 바스크 요리라고 하는 이 책의 19쪽에 보면은 처음에 요리를, 그러니까 경력과 전공을 전환해서 요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떠나는 데 대한 그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읽어보면, 몇 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혀 관련 없고 달라 보이는 분야로의 도전이 의미 있고 필요하고 참신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을 내 인생에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30 넘은 여자는 해왔던 모든 것을 멈추고 요리를 배우러 스페인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30 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몇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32살의 이 여자를 식당에서 인턴으로 받아주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고, 이 초창기에 떠날 때에는 이 나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이제 20, 30대에도 내 경력을 좀 전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지금 적잖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32살의 청년이 지금 대표님한테 와서 나 직장을 그만두고 요리를 좀 하겠다고 하면, 뭐 요리가 아니고 다른 것도 좋아요. 이제 와서 건축을 하겠다. 이제 와서 인테리어를 하겠다. 이렇게 다른 것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너무 무거운 질문이어가지고 제가 그런가요? 어떤 분의 인생에 영향을 막 이렇게 감히 끼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저도 이런 선택을 하고 나서 계속 그 선택이 맞는 거였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뭔가 뒷감당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하지만 그걸 저는 되게 기꺼이 즐겁게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막 힘들고 막 후회스럽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은 그런 원동력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아까 선생님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북소리 같은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다면 뭐 해보고 또 아니면 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쨌든 죽음 빼고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심하게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후회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이것저것 앞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네. 한 발 내딛기도 네. 어렵죠. 네. 마음에서 울리는 소리를 좀 따라서 가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자신의 마음을 엄청 잘 살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걸 잘 살피면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자신이 이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끌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10년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선전하려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분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경력을 전환하는 게 맞나? 이 직장을 옮기는 게 맞나? 이렇게 전혀 다른 경력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거기서 내가 뭘 느꼈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펼쳐지고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게 되고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철학을 만들기까지의 내용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글을 되게 잘 쓰셨어요. 네. 굉장히 단문이고 짤막짤막한데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잘 쓰셨더라고요, 글을. 그래서 읽기에도 굉장히 편하실 거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 예전에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쉽고 편하게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고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강력한 기술 셀프 파일럿. 지금은 내 일을 내가 만들어 사는 시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일을 만들어 사시는 이 셀프 파일럿 하시는 분들을 양박사TV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이 활동을 하시는 이 분들께 어떤 후원사가 있어요. 이 후원사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양박사TV 셀프 파일럿에 공감하시는 취지로 주식회사 피프틴 디그리지에서 만든 이 곰프라고 하는 욕실용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리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귀여운 곰 엉덩이가. 아, 맞습니다. 곰 엉덩이. 이 곰이 겨울잠을 깨고 나서 처음 먹는 게 곰치다. 그걸 먹고 힘을 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곰치가 이렇게 곰 발바닥을 만든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제 곰치라고 하는데, 그 곰치로 만든 샴푸라고 해서 곰푸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 대신 곰치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샴푸와 탈모 하나 샴푸, 바디 클렌저, 바디 에센스 이렇게 3종 세트가 선물로 들어가 있고요. 예, 항염이나 항가려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아용 샴푸 앤 바디워시 이렇게 제품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이런 그 방향이 글귀로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곰푸와 함께 일상의 번잡함에서 멀리 벗어나세요. 그렇고 여행용 선물 세트 이렇게 저희가 그 곰푸사의 물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번잡함이 사라질 것 같아요. 벌써 시원한 느낌. 사실 원래 곰푸 샴푸 전에 네. 써봤어가지고 네,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네. 합시다. 네, 좋다고 합니다. 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후기? 네. 저도 너무 오늘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하는 것도 많지만 정리가 늘 안 됐었는데 네.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거를 잊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지 이제 박사님이 계속 질문해 주시고 네. 또 정리해 주시고 또 다시 질문해 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구나, 이런 거를 네,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또 말로서 선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기쁘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막 연봉을 모든 개발자들한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직전에 이제 저는 회사를 이런.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자가 귀한 네. 시대였는데 네. 이 지방에는 개발자가 직장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